어디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책 좋아하는 진인입니다. 오랜만이죠? 보통 2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거진 2달이 넘도록 간간무소식이라 몇몇 분들은 무슨 일인가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타오르는 여름을 보냈죠. 너무 뜨거웠어요, 여러모로. 제 자신의 열정도 타오르는데 시간과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제 속도 타는 그런 여름을 보내다가 겹치고 겹치는 일들로 그만 대차게 꺾이고 나동그라지는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기 시작하니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지네요. 뜨거운 눈물도 많이 흘렸던 여름이 갔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께는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곳이 이글거리는 여름을 겪고 나니 사실은 지금 무거운 책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공격적인 책도 무섭고요. 제가 즐겨 찾는 밀리의 서재를 뒤적거리다가 지금 읽기 딱 좋았던 책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가볍게 건네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구루격으로 특히 2030 여성들에게 큰 지지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인데요. 밀라노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라는 뜻의 밀라논나가 그분의 유튜브 이름입니다. 이분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88만 명이 넘으며 패션계에 계셨던 밀라논나 할머니의 일상과 패션을 다루고 있는데요. 흔히들 얘기하는 라떼는 말이야 하는 꼰대분들의 언행과는 거리가 먼 삶을 실천하고 계시기에 젊은 세대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분의 대표적 소통 창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는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책이 아니지만 책을 겪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책의 글밥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운이 남는 책이죠. 제목만 봐도 어떤 분위기의 책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제목에 끌려서 읽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할게요. 논나는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나 멋있어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패션계에 입문하여 한국인 최초로 밀라노의 패션 디자인 유학을 떠난 분입니다. 대학 교수부터 시작하여 삼풍백화점과 수많은 디자인 회사에서 고문 및 디렉터로 일했고 연극과 오페라, 무용 공연의 무대 의상 디자인도 맡았습니다. 페라가모와 막스마라 등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소개했으며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문화 및 산업 교류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1994년 큰아들의 큰 수술과 95년 한순간에 동료들이 잃었던 상품백화점 참사로 화려한 분야의 일만이 아닌 전혀 다른 반대쪽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간의 우호 증진에 힘쓴 공로로 2001년 이탈리아 정부에서 명예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시죠. 이분이 유튜브계에서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분의 채널명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구독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의 책을 보고 나니 저랑 비슷한 면모가 많고 또 제 약한 면에 있어서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서 오히려 호감이 가게 되어 이분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책의 첫 챕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존, 하나뿐인 나에게 예의를 갖출 것.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다가 죽어야겠다 결심하고 인사드리러 찾아온 제자에게 내가 존재해야 남편도 자식도 있고 내가 없어지면 나의 우주도 멸망한다. 자신을 들볶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어떤 일에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도전한 자신을 칭찬해줘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나를 내맡기지 말고 내 마음부터 따뜻하게 달래주고 품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라 하는 조언을 일러줍니다. 제자는 얼굴이 좀 밝아져서 돌아갔고
며칠 뒤 조금씩 힘을 내고 있다는 전화를 해왔다고 하죠. 논나는 이렇게 심지가 단단한 사람으로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살면서 또한 남들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삶을 살아와서 독자를 놀라게 합니다. 머리숱이 없고 머리가 빨리 하얘진다는 이유로 파마도 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삭발을 감행했고, 대학 강의와 무대 의상 작업을 하던 당시에 큰 패션 회사에서 근무 요청이 왔을 때 근무 조건을 조율하며 의전 촬영도 마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얽매이지 않는 근무를 하며 열심히 일하다 후에 떠나고 싶을 때 과감히 떠날 수 있어서 자유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중간에는 삼풍백화점 참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시 논나는 그곳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살아난 안도감과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수술도 있었고 수술실 앞에서 아들을 살려만 주신다면 봉사하며 살겠다고 눈물로 기도한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면서 50, 60대를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논나는 자신의 봉사가 실은 봉사라기보다 취미활동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이 점에서 저랑 생각이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봉사까지는 아니고 작은 후원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순전히 제가 좋아서 하는 후원인 만큼 그렇게 크게 치아받을 일은 아니다. 그저 일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봉사와 후원으로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거기서 오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선한 행동에 대한 사례가 되는 거죠.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신청한 장기 기증을 이분도 하셨더라고요. 그 또한 이분과 저를 가깝게 느끼게 되는 접점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인기도 높아졌지만 그에 흔들리기보다 쑥스러워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이 할머니는 늘 시간에 쫓기며 동동거리며 살다가 햇살 멍 때리게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요즘이 아주 행복하시다네요. 하지만 예전부터 시간을 쪼개서 살던 시간 관리자의 습관 때문인지 요즘도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익숙하시답니다. 한때 명품 옷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옷을 더 이상 사지 않으려고 몸무게를 유지하며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운동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치매 예방법을 공부한 후로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면서 삶의 단순 명료함을 누리고 있으시다죠. 매년 가을에는 시골집 마당에서 벼룩시장을 열어 자신의 물건들을 나눠주는 즐거움 또한 이분의 취미생활입니다. 여느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분도 삶의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명품 옷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그로 인한 사회 폐해를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쓰리다는데요. 일부 어린 학생들 중에 부모가 사준 옷이 성에 차지 않으면 성매매를 해서라도 명품 옷을 산다고, 특히 논나가 런칭한 브랜드의 옷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척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죄책감도 섞여 있었고요. 책에는 애 하나야? 하나 더 낳아야지 하는 식의 좋게 말해 오지랖 넓은 어르신들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도 나오고, 동방예의지국이었던 한국이 어쩌다가 꼰대라는 명칭이 두루 쓰이는 나라가 되었나 하는 한탄 섞인 내용도 나옵니다. 논나는 패션에 관해서라면 무리하게 남과 유행을 따르면서 자랑스럽게 활보하는 이들을 볼 때 안쓰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젊은이들 옷차림을 흉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면 불편하다고 하고요. 트렌드가 아무 의미 없어질 때 진짜 멋쟁이가 된다는 철학인 거죠. 노화 방지 마케팅보다 웃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뼈있는 말도 하십니다. 책 제목은 와 인생 꽃길 걷자 하는 즐거운 느낌이었는데 나중에는 살면서 하는 고민들,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보여주려 하는 느낌이라 조금 의외셨죠?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긴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과 의미를 찾는 것, 넘어지면 조금 쉬었다가 갈까 하면서 자신을 핍박하지 않는 것. 제 예명이 진인이잖아요. 뭐뭇을 지니다, 가지고 있다의 진인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삶이 지닌 의미에 더 집중했었는데 이번에 어려움과 이 책을 통해서 삶이 지닌 행복에 더 집중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은 변화죠?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화면 네모만큼 책 네모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